보성파워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성파워텍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그 이름, AI와 데이터 센터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전력망을 완전히 다시 짜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즉, 에너지 고속도로가 국가 인프라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를 입는지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엔 전력망이 느리게 확대되었지만 지금은 AI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5년 전만 해도 전력 인프라는 매년 3에서 5% 정도 증가했지만 지금은 AI 수요 하나만으로도 15에서 20% 성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거든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서 보성파워텍이 얼마나 직접적인 수혜 기업인지. 둘째, 송배전부터 철구조물까지 전력 인프라의 모든 영역을 장악한 보성파워텍의 경쟁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셋째, AI 전력 수요와 원전 재부상이 어떻게 보성파워텍의 중장기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말입니다. 이 세 기둥이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 시장이 보성파워텍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AI가 전 산업을 바꾸고 있다는 뉴스 봤을 거예요. 하지만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는 건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움직인 거예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전력망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중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기존 전력망은 느리게 확대되어 왔지만 이제 필요한 건 급속한 수직 건설이거든요. 전국의 송전 및 배전망을 새로 까는 것부터 변압기와 개폐기 같은 핵심 기자재를 대량으로 설치하는 모든 과정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거대한 전력망 특별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보성파워텍 같은 전력 기자재 기업들을 위한 구도 재편인 겁니다. 왜 보성파워텍인지 보이실까요? 이 기업은 단순히 송전탑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배전용 철구조물, 변압기, 개폐기 같은 전력 인프라의 모든 핵심 부품을 공급하거든요. 에너지 고속도로가 본격화되면서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보성파워텍이 공급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성파워텍이 얼마나 강력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전력망 특별법이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수십조 원대의 투자 예산이 확정된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송전탑부터 배전용 철구조물, 변압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력 기자재에 대한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건설회사라면 이런 정책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보장하는 예산으로 확정 수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성파워텍은 이미 이 시장의 1위 기업이니까 정부 정책이 곧 자신의 실적 성장으로 직결되는 구조인 거죠. 왜 다른 기업이 아닌 보성파워텍일까요? 경쟁사들도 전력 기자재를 만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송전탑을 만드는 기업이 철구조물까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보성파워텍은 이게 가능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송전 기자재에서부터 배전용 철구조물, 심지어 원전 연계 기자재까지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너지 고속도로가 본격화되면 정부와 전력회사들은 여러 기업과 거래할 필요 없이 보성파워텍 하나와 협력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건 보성파워텍의 주문 규모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보성파워텍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아직 AI 전력 수요의 진정한 규모를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뭔가요? 바로 이 거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거든요. 과거엔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의 주력이라고 했지만 AI 시대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정적이고 대용량의 전력이 필요한데 그건 원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원전을 다시 확대하고 기존 원전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송배전망으로 연결하는 전체 구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정부 정책이 확정된 만큼 보성파워텍의 수주 파이프라인이 이미 상당 부분 가시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실행하는 기업들은 자동으로 수주를 확보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더욱이 기자재 설치는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수주는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매출로 인식될 겁니다. 보성파워텍의 중기 실적은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쟁사들이 보성파워텍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송전탑부터 원전 관련 기자재까지 모두 만드는 기업을 새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과 납기 신뢰도, 그리고 정부와의 신뢰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이 영역에 진입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보성파워텍은 정부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계속 성장할 겁니다. 이건 마치 기초공사를 완료한 건설회사가 후발주자들을 압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망 특별법의 투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망 정책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AI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전력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필수입니다. 철강제와 기자재 원가가 계속 오른다면 보성파워텍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 정책이 뒷받침하는 대규모 수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가 올라도 수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절대 이익은 오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보성파워텍은 이미 정부와의 계약에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정부 프로젝트는 가격 제협상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보성파워텍은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서 송배전 기자재 1위 공급사로 수십조 원대의 수주 확대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송전탑부터 배전 철구조물, 원전 연계 기자재까지 전력 인프라 전 영역을 장악한 경쟁 우위는 5년 이상 지속될 겁니다. 셋째, AI 전력 수요 폭증과 원전 재평가 기조가 겹치면서 보성파워텍의 중장기 실적 성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불가피합니다. 이 세 기둥이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 시장의 재평가 물결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성파워텍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예산 세부 배분안 발표입니다. 수십조 원대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얼마씩 배분되는지 공시되면 보성파워텍의 확정 수주 규모가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될 겁니다. 둘째는 2026년 상반기 실적 공시입니다.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나온 첫 실적에서 기자재 수주와 매출 증가 추세가 가시화되면 시장의 재평가는 본격화될 겁니다. 오늘 보성파워텍의 정책 수혜와 중장기 성장 사이클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